네, 안녕하세요. 한영외고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세종학원에서 한영외고 국어 영역을 담당해서 강좌를 끌고 가게 될 조원우라고 합니다. 뭐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인데 뭐 드릴 말씀은 참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이제 아마 정신 없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합격자 발표가 됐죠 아마.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금 과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 수학도 들으셨을 거고 각 과목별 설명을 들으시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국어 영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드릴 건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현재 세종학원에서 한영외고 반을 담당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대치동이랑 일산 쪽에서 지금 그 외고 담당으로 그 강좌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단과 수업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아무튼 고등학생이 되시는 거죠. 고등학생이 되시는 거고 그 외고 중에서도 한영외고라고 하는 그 인지도가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되시는 건데 그럼 일단 고등학생이 되신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고등부 국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한영외고 학생으로서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한영외고 내신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되고 경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이번 강좌와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학생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뭔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강좌 소개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국어 영역은 현재 핫합니다. 시장이 핫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신문 기사 보시면 뭐 재작년 신문 기사인데요. 뭐 역대급 불수능, 뭐 수능 만점자 단 한 명. 중학생 때 관심이 좀 있으셨거나 아니면 어머니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수능이 어려웠고 수능 국어가 유달리 좀 어려워서 학생들이 좀 망친 학생들도 많고 재외생도 많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이번 기사예요. 그래서 뭐 국어가 쉽고 그래서 뭐 쉬워진 국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17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지금 현재 수능 국어에서 1등급 컷의 추이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이 이제 뭐 20년대까지 91이죠. 21년도에 88,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불수능이었다고 했던 국어 영역이 81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화법과 작문 기준이고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서 쉬워진 게 맞네. 수치상으로 보면 쉬워진 게 맞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수능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고3 수업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 1학년 학생, 2학년 학생 전부 이제 재수생 수업까지 맡아서 도맡아 하고 있는데 뭐 너무 말씀드리려면 많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은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등급 컷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위권 학생들 혹은 중상위권역대에 있는 학생들은 확실한 변별력을 느꼈고 틀리던 만큼 틀린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1등급 컷이 91점, 예전이라고 하면 이때입니다. 2017학년도 이전에 1등급 컷 91점이 나왔을 때 1컷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어떤 그 파트 간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의 난이도 혹은 문제의 난이도 등등 여러 측면에서 이번보다는 그때가 훨씬 쉬웠고 이번에는 확실히 변별력이 있는 시험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리하기 상위권을 확보하기 힘든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유는 수능 국어는 현재 어려운 기조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일 겁니다. 이제 수능 국어는 그렇고 난 이제 한영외고 학생이 됐는데 아마 어머니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한영외고의 국어 시험은 그래서 어떤 경향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 일단은 요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수능 국어. 자, 고등부 국어. 내가 고등학교에 와서 국어 영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국어 영역을 해야 되는 두 마리 토끼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가 있고요. 내신 국어가 있는데 자, 다른 과목의 어떤 정보는 차치하고 국어 영역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완전히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일단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하려는 시험 자체의 목적과 요소가 조금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서 저희가 수능 국어로는 정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수능 국어는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 근데 처음 나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문학 같은 경우는 감상력이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력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고 그 지식을 꺼내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인지 능력의 싸움이고요. 사고력의 싸움이고요. 정보 처리력, 특히 독서 영역의 경우 그렇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감상력이고요. 아무튼 한국인으로서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텍스트의 성격과 성향별로 어떻게 읽어내고 어떻게 푸는 능력을 발휘해 볼 것이냐, 본질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수능 국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죠. 한 방에 나의 당락 혹은 내년의 행보 등등이 결정되는 고위험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반면 내신 국어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내신 국어를 기반으로 수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정시 같은 경우도 수시 같은 경우에 또 최저 등급으로서의 의미는 여기에 있겠죠. 자, 그래서 범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본인의 국어 공부의 일환일 거예요. 다만 거기서 조금 더 심층적인 작품, 뭐 심층적인 내용을 담은 정보를 담은 어떤 비문학, 보다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법의 깊이, 뭐 이런 차이겠죠. 그래서 여전히 범위와의 싸움이 됩니다. 범위와의 싸움이라는 건 반복이죠. 말 그대로 배우고 익힙니다. 학습입니다. 이거는 노가다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얼마나 본인들이 갈고 닦았느냐 로만 사실 갈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시험날, 그래서 어떤 본인의 컨디션 플러스 뭐 등등 여러 기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에 대한 센스 이거를 총 저희는 누적 데이터 총 10회에다가 수행평가 타과목까지 합산해서 수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본질적으로 다른 두 마리 토끼라고 했던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타임어택으로 빠르게 배운 내용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깔끔하게 정리, 그래서 누가 더 덜 실수를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이라는 시간에 국어 영역을 공부할 때 시즌이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를 해야 할 때, 기말고사를 해야 할 때 내신에 좀 독립적인 이벤트로 집중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뒤에 볼 나의 수능을 위해 갈고 닦아야 하는 기본적인 파트별 실력과 내공 그건 그거대로 흐름을 잃지 않고 쌓아 나가야 한다. 일단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크게 다른 건 이 정도인데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수능 국어는 여러 작품이 잘 암기되어 있는 학생이 아니라 사고할 수 있는 이미 있는 학생이 승리를 한다. 그리고 합격을 가져갑니다. 학습된 텍스트의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생각, 사고의 밀도와 속도의 균형을 높이 올릴 것이냐.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겠죠. 시간과의 싸움이 됩니다. 밀도가 뭐냐? 이거는 생각의 힘이 되겠죠.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어떻게 이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생각을 동원해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수능 국어가 한영외고 내신에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해야 되는 파트는 이제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국어책을 펴놓고 그냥 국어 공부를 한다고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내가 국어에서 어떤 파트를 공부할 건데에 따라
지금 파트별 방향성과 해야 되는 미션이 전부 달라집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감상력을 평가받을 겁니다. 그래서 해석에 누군가가 해놓은 해석에 대한 긍정, 부정을 작품을 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독서죠. 저희가 볼 수능의 최종 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그걸 평가받고 점진적인 사고력 향상이 필요하다. 3, 4월에 특강 한번 들었다고 어떻게 점수를 탁 치고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전히 뇌를 바꿔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언어와 매체는 지식이죠. 문법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그래서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배운 내용들을 잘 다졌느냐, 그거를 문제와 선지에 어떻게 응용하느냐. 지금 다 다른 파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화법과 작문이란 파트도 있는데 기출을 통해 어떻게 지문을 보는 순발력과 그 보기를 확인하는 기초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각각 쌓아 올려야 하는 영역들이 전부 다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영외고의 시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런 학교입니다. 1학년 정원 이 정도고요. 총 10개 반. 그래서 10개 반에 200명이 넘으면 1등급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선 8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2등급 23등, 3등급 49등. 이건 뭐 전과목 공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그 서울대 최초 합 19명이라고 들었어요. 1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명이라고 들은 우수한 학교의 자, 국어 시험은 자, 어떤 경향을 보이느냐. 이 그래프에선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그래프, 요 선이 저희 올해 1학기였습니다. 올해 1학기 데이터고요. 지금 A등급의 인원수가 확연히 적고 B등급의 인원수가 62.4%. 자, 여기서 시사하는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 B등급이 A등급이 그러니까 90, 그 수행평가 60에 지필평가 합산해서 100으로 놨을 때 그때 A등급이 이제 90점에서 100점 학생들, 그다음 B등급이 80점에서 90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합산한 결과 지필 수행해서 그 80점에서 90점 언저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지금 과반수를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들 공부를 전부 열심히 하고 있고 점수를 그렇게 받고 있다는 데이터고요. 더 의미가 있는 건 이 데이터일 것 같아요. 자, 19학년도 1학기부터 22학년도 올해죠. 올해 1학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2020년을 기점으로 지금 등급 컷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지필평가 비율 40 플러스 수행평가 비율 60 합산한 평균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평균이 85.6 최근이죠. 그리고 뚝 떨어진 이후에 계속 이 정도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해석을 해드리면 자, 지필평가 점수로 환산 시 수행평가를 웬만큼 이제 완전히 망하지 않고 기본 점수 포함해서 잘 얻어낸 학생들 기준으로 지필평가 점수로 환산하면 시험 그 전교생 평균이 한 65점, 70점대란 얘기예요.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한영외고에 있는 학생들 아마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엄청나게 공부하고 많이 하려고 했을 텐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 전체 평균을 65점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시험이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도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실험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한 국어 성취도. 이 얘기는 급격하게 상승한 시험 난이도.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외고의 시험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일단 여기서도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 경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최근 시험 경향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동안의 데이터
중에 가장 유의미한 샘플로 조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년 동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지금 이 자세한 건 보셔도 뭐가 뭔지 그럼 다른 학교와 어떻게 다른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한 1, 2년치의 시험 경향인데 출제 경향이 문법, 문학, 그리고 최근 독서, 모의고사 기출변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변하지 않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특이한 건 고전문학 중심의 시험이 출제가 1학년 1학기 때부터 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이따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자, 문법, 문학, 독서 여전히 수능 국어에서 요하는 어려운 파트 전부가 계속 출제가 되고 내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고요. 문법, 문학, 독서, 모의고사 기출변형.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20년부터 출제 경향이 문법, 문학, 독서의 수능적 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 수능 국어의 이야기를 하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수능 국어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게 고등부 국어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한영외고 시험은 더더욱 특히나 수능의 경향과 수능 스타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게 문제는 1학년 1학기 때부터 이미 많은 게 선행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클 거란 얘기예요. 자, 1학년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고3 수능 문제지 수준의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 경향.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일부 지문 어떤 특정 문제들은 시간 내로 풀어야 한다는 걸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 특히 문법이 그렇습니다. 고려를 했을 때 수능 문제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딴 학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영외고 1학년 시험지를 놓고 제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체급 난이도가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수능보다 어려웠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다. 자, 1학년 1년간 고등국어의 요소를 모두 시험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능적 스킬과 수능적 마인드를 미리 학습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그 요즘 비문학이 어렵고 독서가 어렵고 뭐 그런 말씀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공부가 전부 이루어진 학생들 어떤 우리 고3 수험생들이나 재수생 수험생들에게 결국은 완성되기가 힘들고 이제 높은 등급의 변별력을 가져갈 때 가장 잘 했으면 좋겠는 파트가 비문학이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3에서 예비고 1로 올라왔을 때 중3까지 교육과정만 착실하게 마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가 수능 고전시가 파트일 겁니다. 예비고 1학년 학생들은. 왜냐하면 독서는 이 글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읽을 수는 있거든요. 문제는 다 틀려도. 근데 고전시가는 저희가 한국어가 아니죠. 조선어죠. 그래서 읽을 수가 없는 한국어를 맞닥뜨렸을 때 학생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고전문학이 들어간다는 거. 자, 요 정도입니다. 각 파트별 담당 선생님이 매년 변동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 선생님의 출제 경향 파악이 고득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선생님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따로 이제 새로운 전략과 플랜을 좀 짜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네, 여기서도 그냥 말씀드릴 건 종합적입니다. 현대시, 문법, 그리고 뭐 현대시와 수필, 고전 수필 문학이네요. 여기서 고대가요, 고전시가, 고전 쪽 파트도 역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고전 산문. 어느 시험지 하나의 샘플이지만 이 샘플 시험지의 스타일과 기조대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시험의 범위 자체가 비일반적인 범위입니다. 자, 비일반적인 범위고 일반적인 범위라는 건 그럼 뭐냐? 교과서 베이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과서 말씀을 한 번도 안 드렸을 거예요.
교과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인 범위는 뭐냐면 교과서 베이스에 그래서 자습서로 공부를 하고 뭐 평가 문제집도 많이 풀어보고 학원에서 주는 어떤 그 우리 출판사의 기출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외연을 넓혀서 잘 다져서 예쁘게 시험 보는 적당한 범위. 이게 일반적인 범위고요. 한영외고는 여러 가지 분량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전부 비일반적인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험 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기간에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범위 분량에 지치고요. 했던 내용 기억 안 나서 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내용을 더 풀어야 되는데 문제 분량에 또 나가 떨어지고요. 타과목도 많으니까 그 어떤 공부 스케줄 균형 간의 파괴 뭐 이런 걸로 많이들 놔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력과 유연성이 중요하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수능 국어의 과목에 대한 선행이 다른 학교보다 더더욱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시험을 위해서도 어떤 3월의 스타트, 3월의 출발점이 한자와 안 한자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커왔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그냥 수능 예비고일 커리를 일반적으로 타면 안 되고요. 일반적 수능 클래스보다 더 다양한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일반적인 예비고일 그 겨울방학 커리큘럼에는 고전 문학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영외고는 1학기에 관동별곡 혹은 뭐 중세국어 문법이라든지 어떤 다른 학교 일반적인 범위인 학교에서는 1학년 2학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학년 때 나오는 내용이 전부 1학년 1학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문제가 쉽고 범위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스탠다드해서 점수를 따기가 힘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영외고 시험 문제에 단련이 되다 보면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어떤 수능의 고득점 혹은 수능의 변별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한영외고 자체가 수능국어 시험에 학생들에게 해줄 것들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겨울 강좌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한영외고 클래스는 전 영역을 전부 다뤄야만 하고요. 여기서도 무게중심이 있겠죠. 저희가 1학년 1학기 내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무게를 싣고 하면 더 효율적인 파트는 문학과 문법 파트가 되겠습니다. 한영외고 문법 문제는 예시를 어렵게 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50분 시험인데 그 시험 시간 안에 다 풀기가 힘들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니까 최대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수능 국어를 하면서 독서 영역 역시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무게중심을 문학과 문법의 1순위, 그 다음에 독서 영역에 물론 독서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수능 국어 독서는 저희가 일단은 1, 2월 개강이 8주로 잡혀 있기 때문에 8주 안에 제가 조금 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전달해주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개념어와 이론을 체득한다. 그래서 저희 강좌명은 개이득 수업이고요. 물론 문학, 독서, 문법 3박자를 전부 대비하게 되는 강좌입니다. 자, 물론 순조롭게 한영외고 1학기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3월에 효율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게 나가는 강좌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청소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 기출문제, 그 다음에 이투스 현장 강의 자료, 그 다음에 한영외고의 기출문제의 변형, 그리고 뭐 여타 외고들의 어떤 기출문제들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들은 최대한 사용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뭐 상세 커리고요. 뭐 문학과 문법을 일단 기본으로 두고 그 다음에 독서 영역까지 수능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강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영외고는 고전문학 기본 내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본 내용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까지 들어갈 거예요. 2월쯤에.
자, 그리고 문법이 여기 의문체계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중세국어 문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파트에 한영외고 학생들은 우리 한영외고 강좌는 조금 더 추가한 파트가 들어갈 겁니다. 품사랑 형태소 문제도 1학년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더 많은 분량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상세커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간커리입니다. 일단 저희는 3월 중순 시험 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신 수능을 전부 포괄할 수 있는 개념어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연간커리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따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강좌는 시스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일단 첫 시간 빼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지난 시간에 한 뭐 내신이면 내신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수능 국어면 수능 국어에서 저희가 연습하고 훈련한 파트들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간단하게 2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이거는 강좌의 방향성에 맞춘 강의가 진행이 되겠죠.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수능적 접근 방식과 읽기 방식, 풀이 방식. 그다음 내신 같은 경우는 뭐 내신이니까 범위 안에 있는 배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분량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아야 하는 파트, 그리고 좀 더 알아서 알면 좋겠는 파트들, 그런 파트 위주로 강조 포인트를 담아서 갈 거고요. 종료 20분 전에 테스트 미달자, 이거 웬만하면 공부가 이루어졌고 내신 같은 경우는 복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웬만하면 힘겹게 통과하도록은 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미달자라는 거는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다, 학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니까 거기에 대한 질답 신청서, 언제나 뭐 저희 과제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학생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드백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지난주 과제 성적 데이터는 물론 전부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과제 풀어온 과제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아서 다시 재배부가 될 거고요. 자, 그다음 추가적인 질의응답을 받을 건데 학생들 시간이나 아니면 제 시간, 뭐 아무튼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개별 클리닉 그리고 피드백, 카톡으로 질답, 뭐 시간을 신청하고 귀가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곳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처리 못하고 가는 일은 없게끔 그런 강좌를 운영할 거고요. 매 회차에 피드백 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생이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수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이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다를 점검하는 차원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것들을 챙겨주기 위한 시스템이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교재가 나갈 겁니다. 특히 교재뿐만 아니라 프린트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한영외고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애초에 정해진 상태로 6주를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자료를 준비하고 문제를 풀고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많이 나가니까 그 교재의 방향성을 제가 하나하나 전부 일러줄 테니까 그걸 모두 꼭 챙겨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데이터는 전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녹화는 녹화로 들으면 되니까 안 와도 돼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현장 강의로 오셔야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배운 것들, 해야 할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녹화 같은 경우는 다시 필요한 학생들이 우선순위입니다. 뭐 결석한 사람들한테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활용도가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보고 싶은 학생들. 그래서 복습용 보강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뭐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는 날이죠. 직전 보강 날이라는 거는. 그래서 최대한 직전 보강 날 내가 6주 동안 7주 동안 해온 공부에 대해서 30분, 1시간 혹은 2시간이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또 혹은 어떤 학생은 뭐 30분 정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는 8, 9시간을 갈아 넣는 그런 자료를 만듭니다. 손필기 자료고요. 여기에는 이제 정보들은 학교 선생님의 필기, 그다음 저희가 수업 시간에 놓치지 말자라고 했던 내용들과 추가 정보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눈에 넣고 확인하면 좋겠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내신 국어는 소통을 함으로써 한두 문제, 더 틀릴 법한 한두 문제를 덜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발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저랑 소통을 하고 질의응답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코멘트를 받고 질문하고 활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이버 네이버에 인물 정보도 등록해놨어요. 그래서 저를 검색하시면 그 링크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 나오는데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강좌를 지금 공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나오는 영상들은 비공개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요. 인스타를 공개한 이유는 뭐 학생들이 생각보다 요즘 SNS 시대라 DM으로도 질의응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한테 번호를 모르거나 하면 저한테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게 어머니들도 많이 궁금하신 점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면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세종학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방학 효율적인 국어 공부를 위해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